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 포토 공정을 하는 방이고요. 여기 이제 옐로우 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방에 비해 이제 저쪽은 이제 하얗고 여기는 이제 노랗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포토 공정을 할 때 이제 PR을 써요. 이제 포토 레지스트를 쓰는데 걔네들은 빛에 반응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제 패터닝이 새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패터닝이 새겨지는 그 빛의 영역대가 UV 영역대예요. 그래서 350에서 한 450 나노 정도 파장대의 UV 영역이 이제 포토 레지스트 이제 PR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저런 백색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파장이 다 섞여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실험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백색하게 노출이 되면 그냥 다 노출이 돼서 이제 현상에게 담갔을 때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V 필터를 씌운 이러한 형광등 밑에 있죠. 뭐 실험하다 보면은 이제 저기에서 이제 UV 빛이 쏴지는데 그때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그러니까 자외선 영역 쪽에 있는 애들이니까 걔네들을 빼니까 이런 이제 노란색 빛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한 명씩 트위저를 지고 실험을 다 할 건데, 트위저는 뭐 쪽집게죠. 그래서 이 넓적한 부분이 뒷면에 가도록, 그리고 이빨 나 있는 부분이 반짝이는 부분 앞면에 가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잡으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인데 중요한 건 얘는 클리닝이 되어 있었던 애예요. 얘는 공정을 마친 애죠. 그래서 공정을 마친 애는 이제 산화막이랑 이런 게 막 다시 생기고 물에도 닿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신수성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물에 잘 묻는다는 거죠. 물에 잘 묻죠. 근데 이제 HF 클리닝을 마친 애들은 이제 산화막도 사라지고 유기물도 없어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실리콘에 이제 H본드가 생기면서 얘네들이 소수성을 띠게 돼요. 소수성이라는 건 우리 방수 알죠? 방수. 방수처럼, 방수 처리처럼 이렇게 스르르 그냥 흘러내리듯이 이런 식으로 묻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지금 묻거든요? 얘는 클리닝한 지 좀 오래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뭐 선생님께서 누가 클리닝을 했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완전히 방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왜 좋냐? 그러니까 클리닝하면 왜 좋냐? 아니면 왜 소모성이면 왜 좋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당연히 클리닝하면은 유기물도 사라지고 뭐 파티클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러프니스도 당연히 좋아지겠고, 그리고 우리가 실리콘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산화막도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수성을 띠게 되면 PR 공정이 더 좋거든요. 이제 접착제라고 불리죠. 얘를 한번 코팅을 싹 해준 다음에 열 처리를 통해서 하면은 얘네들도 소수성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뭐 날리면은 베이킹을 하면 뭐 암모니아가 날아가고 뭐 CH3기가 막 붙고 하면서 소수성을 띠게 되는데, 소수성을 띠게, 그러니까 접착제라는 거죠. PR이 더 잘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PR은 소수성을 띠게 돼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 기름은 기름에 놓고 물은 물에 놓는 그러한, 알겠죠? 그러한 원리로 비슷하게 내 기판이 친수성이다 하면은 물에 잘 붙겠죠. 물에는 잘 붙는데 기름이 아니지, PR에는 잘 안 붙겠죠. 근데 내 기판이 이렇게 클리닝해서 소수성을 띈다 하면은 물에는 잘 안 붙겠지만 이제 PR에는 더 잘 붙게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스피드 코팅을 사용할 건데, 스피드 코터를 스테이지 이제 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웨이퍼를 올려놔요. 올려놓고 돌리면은 이제 돌아가는 건데, 원래 여기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 구멍 쪽으로 펌프를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딱 밀착시킨 다음에 돌리는 건데, 지금 펌프가 너무 약해서 저는 그냥 테이프를 붙였어요. 절대 회사에서는 테이프 이런 거 안 사용해요. 왜냐면 다 파티클이고 애들이 더 더티한 애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연구할 때는 대학원생들은 테이프 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딱 끼웠고, 스핀 코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제가 쓰는 조건을 쓸 건데 이제 1000rpm에서 10초 돌리고 3000rpm에서 30초 돌릴 거예요. rpm이라는 거는 분당 몇 번 회전하냐. 1분에 3000번 회전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올려놔요. 할 때 중심 잘 맞춰서 올려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 이렇게 그냥 설명할게요. 처음에 제가 실수를 한 거니까 여기에만 만져야 돼요. 이쪽은 이제 저희가 이제 쓸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이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면 또 안 되겠고, 뭐 제가 이렇게 진다고 해서 뭐 모서리 부분만 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지면 또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 안 되고, 이렇게 최대한 뒷면은 이렇게 받치는 게 제일 낫고, 플렉한 부분에 이쪽에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중심으로 이렇게 딱 놔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딱 놔둬줘야 돼요. 이게 중심이 안 틀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돌 때 원심력에 의해서 도려내기 때문에 비대칭이 되면 한쪽으로 쏠리게 돼서 튕겨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살짝 올려두고 펌프를 누르면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돌리면 되는 건데 우리는 테이프를 붙였으니까 제외하고 그냥 손으로 한번 꾹 눌러줄게요. 손으로 살짝 이렇게 가운데에서 누르잖아요. 그냥 그냥 눌러주면 네, 그래서 스포이드를 가지고 이제 PR을 바를 건데 PR이에요. 중심에서부터 쭉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바르면 돼요.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좋긴 한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닫아주시고 얘를 그냥 덮어줘요. 얘는 왜 덮냐면 그냥 나한테 튀지 말라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빨아들이는 애거든요. 그냥 PR 안 좋은 이제 증발하거나 이럴 때 이제 안 좋은 거 다 빨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다 됐으면은 발랐으면 스타트 버튼 눌러주면 제 알아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PR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PR은 GX10이라는 회사에서 그냥 저희도 시킨 거예요, 이러한 제품은. 그래서 대표적인 건 얘는 퍼시티브 PR. 이게 중요한 거는 퍼시티브 PR이니까, 퍼시티브 같은 경우에는 UV 빛을 받으면 얘네들이 변질이 돼서 현상액에 녹는 애들. 네거티브는 변질이 되면 현상액에 안 녹는 애들. 그러니까 음각과 양각, 약간 미술 시간에 했던. 그리고 3000rpm에서 30초 돌리는 거는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RPM이 빨라지면은 두께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얘가 다 끝나고 나면은 110도에서 1분 30초 동안 소프트 베이크를 할 거예요. 얘네 PR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액체화 시켜서 코팅을 하기 위해 액체화 되어 있어요. 녹여 있어요, 솔번트에다가. 그쵸? 근데 그 솔번트가 이제 우리가 패터닝을 할 때는 액체로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솔번트를 날려주기 위해서 소프트 베이크라는 걸 합니다. 밑에 보시면 넌이라고 뜰 거예요. 여러분들 가실 거니까. 넌이라고 뜨면은 이걸 떼고 뜯어주시면 되는데, 살살 끝에 잡고, 이걸 반대로 또 하면 안 돼요. 끝에 잡고 살살 이제 쭉, 너무 세게 하면은 깨지니까 당겨주시면 돼요. 하고 양손으로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약간 액체 촉촉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1분 30초 소프트 베이크를 할게요. 10도에서. 그러면 이제 솔버트들이 날아가면서 얘네들이 고체화가 되고, 약간 설탕물을 끓이면은 설탕이 끈적하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먹기만. 그리고 PR 바를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발랐어요. 화면 돌리잖아요. PR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못 가요. 왜냐면 무조건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안 발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무조건 중심부터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을 바르고 싶다. 그러면 1000, 10,000, 뭐 억 딱 쌓아도 어차피 돌면서 다 튕겨져 나가요. 근데 50을 쌓잖아요. 100을 쌓고 싶은데 그러면 50까지 못 가죠. 그러니까 적은 건 문제가 되는데 많은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또 돌릴 때 빠르게 빠르면 뭐 3000rpm에 돌렸는데 1마이크로다. 모든 PR마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PR마다 뭐 기판과의 뭐 그것도 있을 거고 뭐 소수성인지 실수 그것도 다 존재를 할 거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끼리의 점성, 결합. 그러니까 점성 얼마나 끈적끈적한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솔번트가 용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라 했잖아요. 걔네들이 적게 들어있으면 좀 끈적끈적한 애들로 있죠. 그래서 같은 PR도 농도마다 더 팔고, 그래서 농도가 끈적끈적해지면 또 조건이 달라지고 노강 조건이 달라지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거니까 PR 같은 경우에도 보관을 되게 잘해야 돼요. 만약에 막 실험하다가 뚜껑 열어놓고 한 뭐 하루 지나서 왔다 하면 얘네들은 엄청 끈적끈적해질 거예요. 다 솔번트들이 증발돼서. 그쵸? 그러면은 뭐 솔번트를 넣던지 아니면은 뭐 따로 조건을 다시 잡던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보관 방법도 되게 하다. 자, 네, 소프트베이크 끝났으면 보관하러 가야죠. 하기 전에 우리가 쓰고 싶은 마스크를 사야 돼요. 이가 마스크예요. 보시면 유리 같은 기판에다가 저희가 도면을 캐드 같은 걸로 그려서 회사에 보내시면은 만들어주는 얘네들이 이제 이빔 리소 같은 이제 이빔 리소라는 건 이제 일렉트론을 싸서 하는 이제 좀 더 정밀한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빔 리소로 한 다음에 패터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메탈을 데포지션 시켜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라스 재질에 지금 여기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지금 크롬이거든요. 그러면 크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UV 빛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튕겨져서 나가서 반사가 되겠죠. 막히게 되겠죠. 그리고 유리는 통과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패터닝이 됩니다. 일단은 얘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색이 아까 말했듯이 UVB 350에서 450나노 파장 때 다양한 파장이 들어가고요. 네, 다양한 파장이 들어가고 익스포저 모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드 컨택인지 소프트 컨택인지 백경 컨택인지는 마스크랑 내 샘플 간에 얼마나 가까이 해서 UV 빛을 쓸 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겠죠. 근데 저희 샘플 같은 경우에는 PR 공정할 때 막 그렇게 완전 정밀하게는 하지 않아서 솔번트들이 다 안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너무 가까이 뭐 백큐ම් 컨택처럼 완전히 딱 붙어버리게 된다면 PR이 묻겠죠. 마스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요? 마스크가 PR이 묻으니까 아까 PR 다 빨간 거 같죠. 그런 게 이제 빨간 게 있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내 도장을 만들었는데 내 이름을 적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떠한 점 같은 게 이제
알맹이 같은 게 하나 꼈어 하면은 도장 찍을 때마다 계속 생기겠죠. 이 점이 여기에 뭐 내가 공정을 했는데 웨이퍼에 똑같은 지점에 계속 이상한 게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마스크가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이 장비는 이제 1대1 전사시킵니다. 1대1 전사라는 거는 내가 마스크에 1마이크로 새겼으면 같이 1마이크로 새겼고 거기에 이제 서로 이제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좀 더 비싼 장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하면서 이게 밑에 스테이지가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서 샘플과 마스크 간의 얼라인을 또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거를 또 현미경으로 볼 거고. 그러면은 이 현미경도 백색광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UV 필터가 씌워져 있는 애들로 사용을 합니다. 마스크를 여기다가 깔아주고 UV빛이 나오는 그렇게 하죠. 자, 이제 다 됐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피드 코팅을 하고 나서 베이킹까지 하고 나서 베이킹까지 하고 나서 다 된 거는 이제 프리저를 들고 와서 제가 로딩을 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패턴들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얘도 이제 밑에 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얘 보이시죠? 얘 이쪽 봐봐요.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보일 거예요. 얘는 실리콘 내에서 이 밑에 실리콘이 있는데 실리콘 내에 약간 뒷백 같은 거고 움직일 수가 있고 밑에 스테이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는 안 움직이죠. 까만 거.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스크가 들어온 거예요. 마스크가 들어오면은 계속 저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마스크는 되게 클린한 룸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 클리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패턴은 얘예요. 하얀색이 크롬, 저희 까만색으로 보이는 육각형이 유리겠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PR 덮인 실리콘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빛을 UV빛을 쏘게 된다면 하얀색 부분, 크롬이 있는 부분은 막힐 거고 까만색 부분은 녹광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1초 동안 녹광을 시킬 거예요. 제가 첫날에 얘기했듯이 모든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노출 시간만 변경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각자 한 개 웨이퍼씩 할 건데 어차피 사람 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손이 다 일정할 수는 없어요. 누가 베이킹을 뭐 1초 더 하고 뭐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실험을 해주시는데 자, 이거 다 됐으면은 여러분 프리저를 가지고 이제 디벨롭을 하러 갈 거예요. 왼쪽에 설정이 있거든요. 디벨롭터 얘 감가주시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도 디벨롭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저는 1분 20초로 고정을 할게요. 그리고 디벨롭을 하기 전에 베이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베이크라고 따로 있는데 이게 화학 반응들이잖아요. 얘네들을 열 처리를 해줌으로써 좀 더 은은하게 퍼져서 약간 골고루 디벨롭이 더 잘 되도록 해주는 공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때 40초 정도 남았을 때 50초에서 40초 정도 남았을 때 살짝 네, 살짝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MIF 선맥 디벨로퍼고 PR마다도 디벨로퍼가 다르고 디벨로퍼의 농도들도 좀 달라요. 디벨롭의 농도가 진하면은 당연히 디벨롭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 다양한 장단점. 그리고 여기는 웨스테이션이라고 이런 약물 같은 걸 다 사용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DI건 물 나오는 애고 얘는 엔트건 드라이 할 때 사용하는 엔트건입니다. 엔트는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물질과 반응을 잘 안 해서 잘 쓰이죠. 자, 다 됐으면은 얘를 꺼내서 DI건으로 식혀줍니다. 어느 정도 식혀준 다음에 잠시만 비켜주세요. 자, 여기다 놔두고 드라이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얘를 좀 더 견고하게 해서 그 다음에 다음 실험에 공정에 쓰이고 싶다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베이킹을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좀 더 견고해지는 하드 베이크가 돼요. 여기서 보이는 거와 같이 이거 육각형 모양이 실리콘이겠죠. 왜냐면 UV빛을 받아서 현상에게 녹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은 PR이겠죠. 그렇죠? 이게 1초짜리 패턴이에요. 여기서 점점 늘려가면은 어떤 패턴이 될지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1초짜리를 1초짜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정을 하실 때는 핸드폰이랑 팩은 다 여기다 놔두시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험한 것들 보여드릴까요? 3초. 이게 3초짜리였고, 이게 7초. 네, 이게 7초짜리. 아, 7초짜리를 봅시다. 7초짜리. 네, 자, 10초짜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점점점 뭔가 초를 늘려가면은 이제 육각형이 아니게 되고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구멍이 생기게 되는 펜이나 공책 저한테 주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막 펴져 있어요. 그냥 빛은 직진하는데 이렇게 직진하는데 빛은 직진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파동성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건 우리가 마스크를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그게 이제 최소 선폭을 못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빛이 그거를 직진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데,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다 영향을 주겠죠. 그쵸? 여기 빛들이 쭉 영향을 줘요. 근데 보시면은 이 회전된 빛이 우리가 오래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더 많이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구멍이 커지게 되는 건데, 보시면 꼭지점과 모서리 부분이 색깔이 약간 다를 거예요. 그쵸? 아까 1초짜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뭔가 늘려가니까 그렇게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훨씬 두꺼워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는 두께가 다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보이듯이 파란색이 더 두껍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왜냐면 간선물이 때문에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빨주 노초 파란보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고밖에 설명 못해요. 꼭지점이 일단 더 커요. 이게 왜 그렇냐면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빛들은 얘네들밖에 안 돼요. 근데 면에 주는 애들은 모서리에 주는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주면서 이렇게 깎아줘서 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뭐 이쪽이 다 과자고 모서리 부분에 다 개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모서리 부분부터 쫙 쓸고 들어가겠죠. 얘네들은 분포되어 있는 개미가 적기 때문에 모서리 쪽은 꼭지점 부분은 잘 침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덜 받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더 이제 노강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서리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거를 원했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마다 다 뭔가 조건이 다 다르니까 느낌을 아마 한 사람이 하면은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얘도 그렇게 나왔어요. 모서리가 끊어진 거를 원했는데, 그런데 또 15초 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회전이 심하면은 모서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꼭지점만 남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없어지고. 어떠한 과정인지 아시겠죠? 그림으로 제가 한 게 있는데 0.1초 5초 구멍이 점점 커지죠. 1초 이제 두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5초 좀 심하게 됐죠. 그 다음에 10초 이것도 이것보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초는 아까 봤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얘 같은 케이스 같은. 이거만 정리하고 다시. 이게 원래 노출하기 전에 다른 곳에 지져놓고 하면 구멍이 뻥 뚫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뭔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건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이 정도면 됐으려나? 조금만 지금 먹고 있죠. 보시면. 그쵸? 이상하게 어떤 핸드폰은 잘 안 되고 어떤 앱은 잘 돼서 얘네들이 뭐 UV 차단이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보시면 이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백색광이 노출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UV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까 전에 국소적으로 붙였는데 저는 이제 형광등 밑에서 그냥 막 일하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패턴하기 전이었다 하면은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깔끔한 흔적도 없이 다 패턴이 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에다가 녹아요. 아세톤이 리무버예요. 뭐 PR마다 다 달라요. 리무버 종류도. 그러니까 리무버라는 거는 이제 이 물질을 녹이는 아이들인데 반응성이 엄청 빨라져요. 디벨로퍼는 그러니까 현상이는 천천히 이제 반응을 했다면 이게 아세톤이거든요. 아세톤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만 닿아도 네 이런 식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고. 보시면 이제 시술성이죠. 아예 얘는 소유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다시 클리닝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공정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클리닝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공정 중에 당연히 더러워지기 때문에 계속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공정은 이렇게 크롬을 깔고 여기에 UV 빛을 쏘고 PR이 깔려있는 실리콘에다가 쏘면 이렇게 반응을 할 건데 해저대비 때문에 이쪽에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육각형, 얘는 이 부분이었죠. 자, 여기에서 디벨롭으로 씻겨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남겠죠. 그쵸? 자, 여기서 얘네들은 실리콘이니까 이 부분이 육각형 부분이야. 여기에서 씬필름을 만약에 아까 TIN이나 뭐 TI 같은 거나 뭐 골드나 이렇게 쌓는다고 생각해봐. 쌓아요. 쌓았죠?
그럼 여기 있는 TI에는 여기 있는 메탈들은 밑에 PR이 있고 여기 있는 메탈의 밑에는 실리콘이 있죠. 아까 PR에 뭐가 리무버였죠? 아세톤이었죠. 아세톤에다가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엄청 빨리 녹아 없어졌죠. 얘네들이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럼 얘 위에 있는 메탈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녹아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정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육각형 부분 이렇게 채워지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이제 공정은 또 애칭인데, 이거 하시고 이제 우리가 했던 패턴으로 애칭을 할 거예요. 또. 애칭이면 애칭 깎는 거죠. 막 때려서 깎아. 그러면은 남아있는 PR을 아세톤으로 제거하던가 아니면 저기 이제 애셔로 이제 치던가 하면은 이렇게 단차가 생기겠죠. 그쵸? 그럼 이 부분이 육각형이 돼요. 이런 두 가지의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이 이제 우리가 막 변수를 조정하면서 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노출하게 되면 회절대비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회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너무 오래 노출하면은 회절대비 때문에 서로 붙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안 좋게 되겠고, 애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도 노출이 되니까 마스크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깎이게 되고, 그러면은 적게 하면 안 되냐, 패턴을 그냥 살짝만 째면 안 되냐라고 이제 하면은 아마 패턴은 제일 잘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이게 PR이고 실리콘이고 PR이에요. 비출기 쭉 들어갔어요. 조금만 째었어. 슉 째었는데 요 정도밖에 반응을 못했어요. 다 전체 반응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디벨롭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물론 뭐 OM, 그러니까 현미경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단차 때문에. 근데 여기 PR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여기에 골드를 이렇게 메탈을 이렇게 쌓고 싶은데 밑에 또 PR이 있으니까 같이 그냥 뜯어져서 날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애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내가 파고 싶은 곳 못 파는 거죠. 운 좋게, 아주 운이 좋게 실리콘 밑에 PR이 약간 남아있는데 운 좋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메탈이. 근데 어떻게 메탈 밑에 어떠한 유기물이나 디펙 같은 게 생기면 당연히 수다의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눈으로 뭐 현미경으로 봤는데 괜찮더라, 깨끗하다,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다 디펙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PR을 다 끄집어내면서 패턴을 가장 좋게 만드는 게 가장 적절한 거겠죠. 뭐 애칭 같은 경우에는 PR이 조금 남아있으면은 깎이는데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커트를 못하겠죠.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노출 시간과, 그러니까 깔끔하게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노출 시간과 패턴이 내가 원하는 패턴에 맞게끔 이제 공정을 다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마스크 얼라이너잖아요. 얼라이너. 근데 얘네들이 스테이지가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얼라인 키를 맞추는 건데, 처음에 간단해요. 실리콘이 있고, 처음에 제가 캐드를 그릴 때 얘랑 이 십자가를 좌표를, 얘는 무조건 고정을 시켜두고 얘도 만들고 또 밑에 얘도 만들 거예요. 그럼 얘를 깔고 그 다음에 얘를 A라는 물질을 깔고 B라는 물질이 쏙 들어가도록 뭐 우리가 보면 작성할 수 있잖아요. 붙인 다음에 딱 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내가 공정을 시작해요. 시작하면은 실리콘이잖아요. 얘 지금 좌표는 뭐예요? 없죠? 지금 좌표가 없으니까 우리가 첫 공정 때 좌표를 설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첫 공정 때 얘를 얘를 유리라고 생각해봐요. 하면 여기에 마스크를 딱 대고 노출을 시키면은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하면은 이쪽 부위가 다 실리콘이고 PR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마스크 쪽, 아니 얼라인 키, 이거 십자가 모양에도 이제 실리콘이 다 똑같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메탈 데포지션을 하면 여기에 뭐 메탈이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얼라인 키에도 올라가는 거고, 뭐 애칭을 했으면 여기에 깎이는 거고, 당연히 여기도 깎이는 거고 하면은 이제 OM상, 그러니까 현미경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뭐 셈이나 이런 것도 다 보이겠죠,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가 쓰던 실리콘에는 좌표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정이 좌표를 잡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간단히 얘랑 딱 맞춘 다음에 마스크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지를 돌려서 찍어내버리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게 우리가 공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눈으로 보면서 하면 되지 않냐,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마스크를 있거든요. 자, 여기 있죠? 이거 일일이 한 개 한 개 다 보면서 돌리고 맞추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키 몇 개만 딱 해서 좌표를 해서 얘를 찍고 얘랑 또 다른 다음에 공정에 들어갈 마스크가 또 다른 있겠죠? 찍고 이렇게 해서 다다다닥 하면서 스택을 쌓는 그런 게 이제 온라인 키의 원리입니다. 장비가 알아서 온라인 맞춰주는 거예요? 아, 유로 회사에서는 스캔 쫙 하면서 맞춰주겠죠. 아. 네, 대학원생은 눈으로 이제 해야겠죠. 네.